홍수만 나면은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는 장소죠. 이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저희 고모부가 이걸 설계하셨습니다. 진짜로. 고모부! 실제로 그때 물이 저기까지 찬 거예요. 막말로 저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인데 왜 만들었을까 이거를? 돈이 없었나? 고모부! 아는 만큼 보인다 고!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짜잔 노들역에 나와 있는데요. 피디님은 한강에 다리가 총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강에는 놀랍게도 다리가 32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중간에 차도가 있고 양옆 사이드에 이제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사람만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을까요, 피디님? 그런 다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죠? 따라오시죠. 팔로우. 자, 저희는 지금 한강다리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한 군데에 왔습니다. 아주 그냥 죽여줘요. 주교가 뭐냐?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주자의 다리 교자. 그러니까 정조 임금이 만든 관청입니다. 정조 임금의 아버지는 누구죠? 사도세자죠. 사도세자의 능은 어디냐? 수원 화성에 있습니다. 육릉이라고. 이 한양 도성에서 출발해가지고 수원까지 가려면 한강을 도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배다리를 만들어라. 용이 머리를 드는 것과 같고 그 봉황이 날개를 펴는 것과 같은 정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있어 보이는 이름이에요. 저쪽 끝에 이제 배다리 그림이 있거든요. 여기요.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 왕은 흔들리는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타면 안 돼요. 강은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이 정도 규모의 엄청난 바다를 가르는 다리를 만든 나라는 없어요. 지금과 같은 한강대교를 건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다리를 건설했는데요. 이거를 정약용 선생님이 디자인하셨거든요, 설계를요. 그러니까 밑에 베이스만 지금 배들이고 위에는 합판 깔고 양옆으로 난간까지 설치했어요. 딱 봐도 그냥 다리예요. 자, 지금은 배다리는 가고 없습니다. 빠이빠이 배다리 주교. 그렇지만 배다리가 있었던 자리에 또 다른 다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 다리 역사를 얘기할 때 정말 중요한 다리가 거기 있거든요. 한강대교. 배다리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뭔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다리가 1917년도에 문을 열었거든요. 이 다리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물류 유통도 목적이지만 일본의 기술이 뛰어나다, 조선인들에게 이런 혜택을 줬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고종 황제의 대한제국에서 먼저 만들기로 했어요. 계획 다 세우고 설계 다 했습니다. 열매만 싹 뺏어간 거예요. 나름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그 주교 배다리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 왕이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감히 못 건넜습니다. 근데 이 다리는 처음으로 사람이 건널 수 있었던 인도교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1한강교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한번 폭파가 돼요. 1950년 6월 28일 새벽 한국군은 서울에 침입한 북한군의 도항을 막기 위해 한강 인도교를 폭파했다. 밑에 있는 저기 교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교각 그대로예요. 이 스토리가 과연 어떤 스토리인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인민군이 기습 남침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곧 함락이 돼요. 그런데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혼자 피난을 가요. 심지어는 최측근한테도 알리지 않고 가요. 6월 27일 날 대전에서 방송을 하는데 무슨 방송을 하냐면,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적과 싸워서 적이 후퇴하고 있다.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뭐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고, 그럼 여러분들이 서울 시민이면 안심해요, 안 해요? 안심하겠죠. 정부에서 그런 방송을 하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심상치가 않아. 뻥 북쪽에서 지금 대포 소리 들리고 인민군이 몰려온다는 심상치 않은 지금 뉴스가 들려요. 야, 빨리 안 되겠다. 야, 바리바리 짐 싸자. 가장 단거리로 피난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 한강 인도교였어요. 이 다리를 건너가지고 남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2시 반이었어요. 그러면
인민군도 당연히 이 루트로 내려오겠죠. 이 인민군의 남침 속도를 줄이자. 어떻게? 폭파하라고. 그게 새벽 2시 반이었어요. 안 됩니다. 지금 민간인들이 지금 달려 건너고 있습니다. 명령이야. 지금 하극상이야. 폭파하라고.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수많은 민간인들이 빨리 폭파하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누릅니다. 빵. 몇 명이 사망을 했는지 몇 명이 실종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인도교가 폭파가 되면서 한강의 인도교 역사는 잠깐 중단이 됩니다. 상판이 날아갔기 때문에 다리로서의 구실을 못했거든요. 문제는 말이죠. 싹 다 사람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자동차를 위한 도로였다 이거죠. 근데 사람 같이 걷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자동차가 96, 사람이 4%. 요 정도 비율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한강 다리 가운데서 사람을 위한 인도교가 탄생했다는 거 아셨나요? 왕진교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을 위한 건널목도 있고 자전거 길도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총 32개의 한강 다리 가운데서 사람만 건널 수 있는 그 다리는 바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바로 저 다리입니다. 지금은 차가 다니는데 이 잠수교가 놀라운 변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잠수교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잠수교 쪽으로 가시죠. 자, 여기가 지금 잠수교인데요. 뭐 홍수만 나면은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는 장소죠. 이거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저희 고모부가 이걸 설계하셨습니다. 진짜로 고모부! 잠수교가 공식 명칭이에요. 애칭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기 보시면 과거 최고 홍수위라고 해서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때 물이 저기까지 찬 거예요. 이 수면에서 이 다리 여기까지가, 상판까지가 2.7m밖에 안 돼요. 막말로 저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인데 돈이 없었나? 좀 올릴 돈이 없나? 강남 개발되면서 교류가 필요하다 보니까 수많은 한강 교량들이 생겨나는데, 교각과 교각 사이가 다른 다리에 비해서 굉장히 좁아요. 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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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m 거든요. 왜 그러냐면 폭격을 당했다. 그럼 이게 상판이 무너질 거지 않습니까?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교각을 되게 따다다닥 붙여놨어요. 만약 한강에 홍수가 물이 이제 쏟아져 내려왔을 때 제방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걸러 스탑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안보교라고 처음에 만들어놨는데, 일단 잠수교를 만들고 위에 상판을 또 올리자, 반포대교를 나중에 만들자. 저쪽 쭉 가면 뭐가 나와요? 용산이죠. 용산에 뭐가 있죠? 대통령실? 그렇구나. 업데이트가 되셨네요. 미8군 기지가 저기 있잖아요. 미8군 기지가 저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시에 미8군 기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도강할 때예요. 지금 이 잠수교의 폭이 반포대교보다 좁거든요. 좁은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이쪽에 와서 뭐 정찰기가 뜬다든지 정찰 위성이 와도 잘 안 보이게. 저기 앞에 풀룩 튀어나오고 있죠? 저기 뭘까요? 배가 왔다 갔다 다닐 거 아닙니까? 상위에서 내려오는 배, 하류에서 올라가는 배가 못 지나가니까 원래는 배 지나가라고 독에 열리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배 지나갈 때마다 잠깐만요, 이게 약간 그 비효율적이다. 타도 다니고 배도 지나갈 수 있는 저런 아치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망의 2026년부터는 와, 물 뭐예요? 뭘 벌써 물, 와. 제가 이거 쏘지 말라고 했는데 쏘네 참. 고마워! 2026년부터는 여기 이제 완전 차량 다 통제가 돼버리고 이제 100% 인도교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강 다리가 차량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역할만 했잖아요. 만약에 저 다른 다리에서 차를 여기다 대놓고 중간에 여기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와요. 혹시 극단적인 뭐 이거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한강 다리를 시민에게 돌려주자 이거죠. 다리 위에서 한강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2026년부터 온다는 것이 기대가 되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야외 피크닉 갔을 때 정말 훌륭한 우산이 있잖아요. 비 오는 한강을 가족들과 함께 비 안 맞으면서 여기서 즐길 수 있다. 잠수교 위에서 콘서트
수상 스포츠, 레포츠를 즐기려고 여러분 이제 멀리 지방 가실 필요가 없어요. 서울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 세빛섬과 연계가 돼가지고 새로운 핫스팟이 될 것 같습니다. 잠수교가 또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자녀분도 아빠가 어떻게 알았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복합 문화 관광 레저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한강공원 나오셔가지고 한번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무료예요, 무료. 근데 컵라면은 여러분 돈 주고 사셔야죠. 나중에 여러분들 잠수교를 지나실 때 또 뭐 한강 다리를 지나실 때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알고 지나가시면은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투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투어 끝!